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3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벌써 11월이네요. 올 한 해 행복하셨나요? 자, 이번 토요경마에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월의 첫 포문을 여는 토요경마는 전형적인 월초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서 다수의 경주가 능력 편차가 크게 없는 마필들 간 접전 레이스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경주들 많은데요. 그래서 인기마 접전 경주와 또 불안한 인기마가 출전하는 경주까지 낱낱이 살펴서 저희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코너시 중석을 확연하게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주행의 안정감을 보였던 만큼 10번 파이팅 히어로도 잠재 능력 출중한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는 초반 스피드를 갖춘 말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을 가하자 굉장히 좋은 추임력까지 보여줬습니다. 데뷔 전 잠재력 충분한 말로 판단하는데 회복세 뚜렷한 모습 속에서 훈련 시의 탄력감, 직전, 우승 당시보다도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미드스톰 골목에서 또 회복을 했다면은 반드시 인코스 진입했을 때는 눈여겨봐야 하는 선행말로 우선 지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미 00초 때 어마어마한 기록을 냈었던 준족 중에 하나죠. 밀린 게이트에서도 자신의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모래 맞고 따라가면서도 추임력을 보여주는 가능성 있는 모습을 직전에 보여줬다고 판단합니다. 스피드에 대한 기본 잠재력이 굉장히 우수한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약해진 상대 직전보다 더 좋은 정상적인 출발을 해낸다면 선입후에 최적 전개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단독 선행까지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1번 이 리더스 캠프가 가장 좋은 편성 조건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번만 와일드 드래곤도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직접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추진 속에서도 그 마필이 반응을 해주면서 초중속 이후에 직선 탄력을 보여준 만큼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하고요. 마필 스스로 알아서 뛰면서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직선에서 여유감 있는 주폭을 보여주죠.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지금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지만 사실상 상대가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성장세의 12분만 솔파랑 여전히 가치 있는 마필로 강조드립니다. 직전보다는 흐름이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늘어난 1300m 거리, 기본기를 충분히 갖춘 기대치가 있는 요 4번 블루 마스터까지 언급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정상죽입니다. 직전에 진로 2차례나 어긋났던 꼬였던 악재를 떨쳐내고 자, 이번 경주 정상죽의 쾌조의 컨디션 기본적으로는 좀 앞선에서 선두 선입권에서도 응수할 수 있는 전력 2기에 1번 모르피스도 승급전이지만 강하게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이 말이 최근에는 모래 맞으면서도 이제는 잘 따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무엇보다도 게이트 입점 최적 선입전개 가능해졌다는 부분에 높은 평가 주고 싶고 2등급에서 이미 적수가 없고 2등급 이상의 능력이 검증됐다라고 판단되는 말입니다. 게이트까지 안쪽으로 들어왔고 또 사실 2등급 단거리 경주 치고 빠른 말도 별로 없는 편성까지 만났습니다. 선행이 거의 확실시되고 선행 나서서 한 바퀴 돌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2세 10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미 직전 데뷔전에서 출중한 기본기를 검증받은 말도 있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기본기 출중한 10마에게도 당연히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자, 하루가 다르게 능력 성장세를 보일 또한 기본기 출중한 10마 중에서는 어떤 말들이 진카인지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1월의 스타트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경주 2세마 10마 경주가 되겠는데요. 1300m로 거리 늘어난 것 먼저 체킹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도 자체가 흐름이 느리진 않기 때문에 추임마, 뒷심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앞선에서 선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말로 4번 가온포스를 지목해 볼 수 있겠죠. 4번 가온포스는 직전 경주에 강한 상대한테 밀리면서 2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더 보여줄 걸음이 분명히 있고 데뷔전보다 확실히 힘이 더 찼었던 모습 속에 입상을 차지했었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에서도 직전보다도 더 힘이 붙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선행이든 선입이든 선두권에서의 자기 역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함께 짝을 이룰 수 있을 말로는 7번 루미네스, 8번 아이언하트, 여기에 6번 롤즈 2000 등의 말들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7번 루미네스는 데뷔전이죠. 데뷔전 치르고 있는 루미네스의 가장 큰 강점은 라스트 끝걸음이 정말 매력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비록 주행 심사 때 당시에는 추입으로서 그 경주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런 유형의 말들이 반드시 추입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앞서서 컨저버티브, 주행심사 함께 뛰었던 컨저버티브라는 말과 거의 대등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라스트에 올라왔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신마 경주에서는 어린 말들과의 대결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스피드를 그대로 발현해낼 수 있는 전력 7번 루미네스가 되겠고요. 자, 8번 아이언하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좀 주행이 아주 불량했죠. 바깥으로 심하게 기대면서 재검을 처분받고 나오는데요. 아마 모래를 맞고 나서는 심하게 바깥으로 기대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오히려 지금 재검 때에는 바깥으로 기대는 게 아니라 연말 때문에 안으로 좀 밀려 들어갔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탄력을 붙여서 올라올 수 아는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선행, 기습, 주의 필요한 8번 아이언 하트였고요. 6번 롤즈 2000도 비슷한 케이스죠. 앞에 붙여주니 순위가 상승하더라. 라는 부분, 기습 선행까지 고려해 보면서 이번 3경주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시 가온포스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늘긴 했지만 직전에 전개 자체도 그렇게 편했던 전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여력감 자체는 앞으로 성장세 기대할 수 있다. 저희 동의를 하고 있고 루미네스는 발주시 발주시 진로까지 막혔던 점을 감안을 하면 중속감이나 탄력 자체는 이미 입증을 받은 전력으로 저희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8번 아이언하트 룰즈 2000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외곽에 있는 10번마 당대 로얄도 데뷔전 주행심사에 비해서는 많이 뛰어졌기 때문에 1300m 데뷔전 스피드감 자체를 보여줬던 모습 충분히 이번 경주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이번 경주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바필이 외곽 11번 만마로마라는 신의 전력이에요. 주행심사부터 여유가 좋았습니다. 스피드감도 좋았고 선행 주도 레이스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해도 많이 뛰었었는데 데뷔전은 좀 상대가 좀 강했죠. 원더풀 트루스라든가 안쪽에 빠른 마필들 사이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고전을 했습니다. 거리를 늘려 지금 나오는 이번의 구도가 만마로마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훈련시 완성도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서 같이 충분하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초반에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11번 만마로마에게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 분명히 이 말이 주행심사 때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직전에 이제 원더풀 트루스라는 말의 그 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주춤했었던 것이 좀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말이 거리를 늘렸을 때 더 좋은 걸음을 보여줄 거야 라는 기대치를 갖기에는 이 정도의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추입형 말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11번 만마로마를 굳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못 찾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리카디에게 조교사가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 마방을 다시 꾸리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서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만큼은 당일 상태 체크 후에 좀 챙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두 분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 김재훈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중심마 두 마리에 대한 생각 순서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4번 가온포스와 7번 루미네스. 7번 루미네스는 주행심사 때 사실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말이 중속감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선입전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1번 만마로마는 백동희 의원처럼 저도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1번 소어라우추 같은 경우는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이 말 같은 경우는 아직 2번밖에 안 뛴 어린 말인데 입상은 못했지만 분명히 잠재력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더더군다나 1번 게이트 최적 선입전개가 보장된 굉장히 전개가 유리한 상황인데 이렇게 잠재력 좋은 어린 말들
변화가 심한데 이렇게 전개가 유리하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본 수아라우츠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 제가 방송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본 근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당일 체중이 크게 빠지면서 현장에서 추천을 드리지는 못했었던 말이기도 하죠. 직전 경주에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유심히 쳐다봤습니다만 당시 주로가 불량 주로였다라는 부분, 바닥이 좀 미끄럽죠. 미끄러운 주로에서 주폭이 큰 말보다는 오히려 잔걸음으로 빠르게 뛰는 그런 유형의 말들이 조금 유리하게 뛸 수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덩치 좋은 말들의 주폭에 밀릴 가능성 좀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네요. 네, 이세마 경주 3경주입니다. 일단 검증받은 전력은 4번 가온포스 직전의 최단거리 입상 전력. 신마 중에서는 정말 눈에 띄는 말 다들 설명해 주셨다시피 7번 루미네스입니다. 부마가 K탑이에요. 2012년도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챔피언, 과천 이세마 챔피언이었어요. 그 해에 브리어즈컵 2착도 했었고 매니피 열통의 K탑의 자마 7번 루미네스 거구의 힘 좋은 마필이고 주행심화 때 초반 추돌 여파 벗어나 중속 스피드 좋았고 모래 민감성도 없었습니다. 정말 뛰려는 투지가 상당히 좋은 능력마로 보입니다. 능력 신마예요. 7번 루미네스. 당일 4번 가온포스와 7번 루미네스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자, 틈새 노릴 전력으로는 1번 수아라우츠의 막판 한발 역습 직전에 막판 걸음이 너무나도 좋았죠. 여기 10번 당대 로얄이 있습니다. 직전 데뷔전 경주 동거리 3착을 했는데 출발 이후 중속 스피드를 보이며 2선에서 전개를 했고 막판까지 제법 끈기 있는 걸음 보였습니다. 마체가 얇아요. 하지만 상당히 강단 좋은 앞말로서 이런 말들이 오히려 외곽 게이트 배정이 경합을 피해서 전개를 위치 선정을 하고 전개를 펼쳐 나갈 수 있는 호조건으로 보입니다. 이미 직전에 단거리 가능성을 엿보였던 이 10번 당대 로얄.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당대 로얄이 3위를 차지할 때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놀라셨죠. 예. 아마 그때 당시에 앞선을 공략했던 말들이 서로 힘 소진이 컸었던 관계로 모두 무너졌고 결국은 추임마들끼리 1, 2, 3위를 차지했었던 경주로 기억이 됩니다. 당대 로얄이 차분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다가 어부지리성으로 3위를 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게 더 옳다라고 보이고요. 아직까지 마체가 좀 이렇게 완성도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힘이 좀 찬 후에 잠재력 다시 한번 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3경주 2세 신마 경주는요. 검증 전력 4번 가온포스, 출중한 기본 기량을 갖춘 신마 7번 루미네스, 2두의 마필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선 5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다소간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대거 출전했는데 모두 최근에 입상 실패는 했습니다만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착수권의 성적을 거둔 말들. 이번에 한결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전개도 유리해졌고 상태감 좋아진 말들이 여럿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하위 등급 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초중반 전개 양상이 상당히 중요하게 입상 성패에 영향을 끼칠 텐데요.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최단거리 1000m로 치러지고 있고요. 9마리 단촐한 구도예요. 현등급 변화가 적은 마필들, 전개와 상대에 대한 영향을 좀 다소 받는 마필들이 대부분인 구도죠. 기본적인 편성에서는 분명하게 우선 모든 조건에서 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은 드러났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에 이은 편성을 만난 그 2두를 필두로 그 틈새를 노릴 마필까지 알아볼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인 4두, 1번, 2번, 4번, 6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전개에 대한 또 입상에 대한 기대치를 넓혀볼 수 있을 텐데요. 초반부 전개는 단연 스피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전력이죠. 게이트까지 좋은 2번마 팝캣.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앞선 장악을 시원하게 해낼 구도로 판단합니다.
2번마 팝캣이 레이스 흐름을 이끌고 나선 바로 붙어있는 4번마 라운 시리우스가 그에 못지않은 순발력으로 2번 팝캣을 압박하는 구도로 두 마필의 전개가 이어질 양상인데요. 2번, 4번이 레이스를 이끌고 인코스 부여받은 1번마 수제비가 코스를 이용한 최적의 전개를 틈을 이용해 볼 모습이고 다소 밀린 전개 이후 역습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는 마필이죠. 바로 6번마 럭키 봉화까지는 당일 상태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2번, 4번, 1번, 6번 처벌한 전개가 이어질 텐데 역시나 이번 구도만큼은 상대와 전개 조건이 워낙에 좋은 4번마 라운 시리우스 공백 이후 다시 한번 첫 입상 찬스를 맞이했다 평가를 합니다. 공백 이전에 1200과 1300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도 스피드감을 보이면서 연투를 해왔던 전력이에요. 파행과 부정기 때문에 공백이 길었던 모습이지만 공백전이 승급전이었던 전력입니다. 공백전 자체에서도 양옆의 마필과 충돌로 전개가 꼬인 모습에도 경주 내내 스피드를 볼 만큼 기본기가 좋았었죠. 최근 늘어난 거리에서의 적응력은 조금은 아쉬웠어요. 하지만 다시금 거리를 줄여 내려오고 있고요. 상대들의 여유감이 워낙 떨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선두권 장악을 해내든 아니면 선두권을 압박하며 2선에서 응수하든 보여줄 걸음과 탄력이 좋은 3번 라운 시리우스는 이번 판석에서 가장 중요한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2번 팝스트리트가 어찌됐든 레이스 자체를 끌어줄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다양한 주평은 아쉽지만 잘 빠진 체형의 스피드감의 여유가 좋아요. 역시 올해 1월의 경주 강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우승을 했던 또한 승급을 했던 전력입니다. 이후 준비 과정에서 골절이 생기면서 상승세가 다소 꺾였지만 긴 공백의 승급전의 직전의 구도도 역시나 선전을 해줬죠. 초반에 착지가 좋지 못해 불리했던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감을 보이면서 선두권과 싸워주면서 이끌어낸 결과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 정상적인 상태라면 팝스트리트의 선행력은 여전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틈새 느릴 마필론 1번마 수제비가 눈에 띄죠. 데뷔 초 약간 끄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1300m까지는 선행력을 발휘했던 전력인데 주행이 안정하고 좀 떨어졌어요. 결국 거리를 줄여 나왔고 최근 1000m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보여주면서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직전의 자체에서도 인코스 자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여전히 이번 경주도 인코스에서 두 마필을 압박하면서 틈을 노려볼 수 있는 스피드와 탄력을 갖췄기 때문에 1000m 최단 거리에선 1번 수제비도 가치가 있겠죠. 최대 복병은 바깥쪽에 있는 6번마 럭키 봉화입니다. 역시 이 마필은 상대적으로 자력 입상은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힘 자체는 갖추고 있고요. 편골절로 늘어진 직전의 경주, 올려붙이는 걸음은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당일 주로와 상태 여부에 따라서 최대 복병의 가치는 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요. 공백 이후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상대를 만난 4번마 라운 시리우스를 필두로 강하게 선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2번마 안쪽 팝스트리트, 인코스 최적 전개 1번마 수제비와 당일 상태 여부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는 바깥쪽 6번마 럭키 봉화까지 4대 접전의 기대감이 전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공백 이후 최근에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고 있는 4번 라운 시리우스. 이번에 상대 잘 만난 듯합니다. 거리도 내렸고요.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는 호조권이죠. 자, 백동일 위원은 4번 라운 시리우스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위원, 공백 이후 역시 정상중이 맞은 2번 팝스트리트 좀 더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팝스트리트는 사실 직전 공백 복귀 전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조금은 더 오히려 그 주행 심사를 치렀었던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물론 상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더 순위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봤거든요. 상태가 좋았던 것에 비해서 3위는 좀 아쉬웠던 성적이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때보다 더 확실하게 적응했고 공백에 적응했고 회복세 보이는 게 뚜렷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순위 상승 확실하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4번 라온 시리우스도 공백 이후에 계속해서 적응기를 보여주고 있고 빠른 흐름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6번 럭키봉화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비슷한 케이스죠. 공백에 대한 적응을 빠르게 해낸 후에 빠른 흐름을 잘 적응해냈고 이번 경주는 본인이 레이스를 끌어갈 수도 있을 선행 선두권
말까지 선행 선두까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전력이 되겠고요. 저는 8번 만보천하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4번 라온 시리우스로 좀 강하게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8번 만보천하처럼 선의권에서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유형의 말들이 짝으로는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8번 만보천하를 왜 배제하셨을까요? 아직은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여요. 결국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뭐 5등급에 4등급에서 5등급 강급이 됐다가 뭐 다시 올라왔다가 또 다시 또 강급이 되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전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000m 단거리까지는 이 마필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결국 팝스트리트와 라운 시리스가 이끄는 전개 요건에서 좀 자리 자체도 선점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최근에 여력 감자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편한 자리 선점이 나올 수 있는 구도에서나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두 분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는 4번마 라온 시리어스의 가능성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선행이든 선행마 뒤에서 따라가는 선입전개든 모두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전개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팝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휴양 다녀와서 초반 스타트가 좀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중속으로 밀어나가는 모습은 매우 좋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 선행 나선다면 굉장히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6번 럭키봉화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병으로 7번 금화플리프라는 말에 대해서 언급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직전 경주 이후에 우선 컨디션은 매우 올라온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행 또는 선행마 한 마리 옆에 두고 따라가는 전개라면 뭐 경쟁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9월 1일 같은 경우도 좀 외곽 전개를 하면서 심소모가 컸다라는 판단이고 직전 경주 안쪽에 갇히면서 능력 발휘 못했는데 굉장히 스피드 좋은 말로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행과 기습 선행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7번 금화클리프의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경우라도 금화클리프가 선행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화클리프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절대 선행은 힘들다라고 미리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그래도 금화클리프는 아예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이번 편성을 유심히 보시면 3번 마이챔프하고 7번 금화클리프만 외산 마필입니다. 이제 그 마이체프 같은 경우는 활마감 때문에 아직은 상태가 올라오질 않아서 기대치가 떨어지는데 금화플리프는 이제 떨어지고 5등급으로 이제 내려오고 나서부터 계속 좀 적응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약한 편성에서 사고를 치는 마필들은 이런 외산 마필들인 만큼 좋아지고 있는 금화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당일 상태 체크 저희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기마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2번 팝스트리트가 평골절 수술 이후 직전에 복귀 전 저도 주행 심사를 담당했던 다비드 기스가 기승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튼 직전에 외곽 경합성 레이스로 아쉬운 3착인데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이번 팝스트리트의 선행 1승 기대치 이번엔 다비드 기스로 안장을 교체했죠. 4번 라온 시리우스도 최근 강한 편성 구도에서 벗어났고요. 6번 럭키봉화도 지난 4월 달에 평골절 수술을 받고 직전 복귀 전에서는 모래 민감성 노출하며 흠이 쳐져 막판 끝걸음이 여력만 남겼는데 이 모래 피한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라면 충분히 6번 이 럭키봉화도 막판 역습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1번 수제비까지 선입권 끈끈한 전력. 자, 서울 4경주는요. 강한 상대 벗어났고요. 거리 내린 4번 라온 시리우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자, 10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근데 역시 최단거리 4등급 검증받은 전력들이 은근히 있고요.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의 전력, 과연 실전에서 어떤 전력을 보일지 사뭇 궁금해지는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함께 뛰었던 2대의 마필이 당일 가장 많은 인기몰이를 할 텐데 자, 빈틈 파고들 신마들은 어떤 말이 있을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단연 눈에 띄는 말은 6번 울트라 펀치라는 말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연말과 충돌하면서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선행 실패 후에 다소 외곽 전개하며 심송화가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초반 스피드를 보여줬고 앞선에서 굉장히 월등한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편성상 선행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입상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안쪽에 있는 1번 피닉스 울프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최외곽 게이트에서 출발조차도 매끄럽지 않아서 외곽 전개하면서 늦추입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주행 심사 시에는 사실 초반에 작고도 초반 스피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말은 분명히 초반 스피드가 더 나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이번 경주만큼은 선입 전개 후에 게이트 점으로 최적 선입 후 뒷신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또한 3번 이스트 캐남도 도전이 가능한 말이고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6번 울트라 펀치가 앞선에서 이끄는 그런 경주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도 직전에 또 외곽 전개까지 극복했다는 점을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이번 편성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10번 MJ 파워라는 말. 이 말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대 주행심사 시에서 주행심사 시 매우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승주로 해서 약간의 추진을 하자 굉장히 반응이 좋은 모습 보여줬고 데뷔 전부터 분명히 잠재력 보여줄 수 있는 말로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 선행 나서서 스피드 발휘할 수 있는 6번 울트라 펀치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6번 울트라 펀치가 직전에 보여줬었던 1분 00초의 벽을 무너뜨렸던 그 걸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그 정도 더 뛸 수 있다 싶은 말 1번 피닉스 울프 인코스 들어와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1번 피닉스 울프가 보여줄 걸음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 데뷔 전부터 마방에서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말이에요. 안마란전 경주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 분리를 극복하지 못했었던 모습은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좀 빠르게 출전 주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말 상태 이상 없을 때 제대로 된 게이트 2점 활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3번 이스트 쾌남 역시 보여주고 있는 중속과 끝걸음 끈기는 상당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봐줄 만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저는 이제 10번 MJ 파워의 순발력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5번 우정의 향기의 순발력 역시 주행 심사만 놓고 본다면 만만치 않거든요. 5번 우정의 향기는 데뷔 전에 가온 퀸을 만납니다. 선행을 욕심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강편성이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본인이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이번 편성에서 인코스 5번 정도면은 충분히 재밌을 말로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 5번 우정의 향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5번 우정의 향기 같은 경우 주행 심사 시에 초반 스피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주행 심사 시에 굉장히 초반에 추진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초반 스피드 자체가 이번 편성에서 압도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스피드를 갖췄다고 보기가 어렵고 결국 선입전개라고 판단이 되는데 직전 경주 1번 피닉스 울프와 5번 우정의 향기 이 두 마리는 같은 날 같은 주로 여건에서 뛰었는데 제가 판단할 땐 6번 울트라 펀치가 선행 나가서 버틴다고 볼 때 이 후창말 중에 1번 피닉스 울프가 직전 경주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훨씬 더 잘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참 이제 정리가 드러났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최성진 위원이 말씀해 주신 마필 4두를 저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고 복병으로 이제 5번 우정의 향기까지는 저 역시도 판단을 합니다. 저 역시도 울트라 펀치가 아직까지 한계 없는 모습에 직전에 보였던 스피드와 탄력은 설령 선행을 못 간다더라도 입상 자체의 한 자리는 믿음 있게 가져가야 된다 평가를 하고 3번 이스트 캐남 그리고 잠재력 좋았던 1번 피닉스 울프는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은 최강자의 스피드를 갖춘 단거리 마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못 뛰었던 거였지 인코스라면 좋게 봐야겠죠. 10번 MJ 파워까지 이 3두간에서 옥석을 잘 가리시고 당일 마필 상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경주 최성진 위원님의 마필들 그리고 마번들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에 함께 뛰었던 전력이죠. 3번 이스트 쾌남, 6번 울트라 펀치. 흥미로운 부분은요. 공교롭게도 직전에는 3번 이스트 쾌남이 6번 게이트였고 6번 울트라 펀치가 직전에는 3번 게이트였습니다. 당시에는 코스 2점에 6번 울트라 펀치가 선행을 나섰고 여유 있게 한 바퀴 우승했던 전력. 3번 이스트 쾌남은 직전에 6번 게이트 초반 내측 약간 좀 사행을 내측으로 좀 기대했죠. 사행을 잡아주고 밀어 3선 외곽 전개를 했고 중반에 당시 불량지력 컨디션에서 압도적인 결정력을 보이며 2착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어떤 말이 선행 나갈까요? 오히려 코스 2점에 3번 이스트 캐남이 오히려 이번에는 선두주도 레이스가 가능해 보입니다. 두 마필 간의 리턴 매치 3번 이스트 캐남과 6번 울트라 펀치가 되겠죠. 여기 신마 중에서는 10번 MJ 파워가 기본기를 갖춘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1번 피닉스 울프, 우리 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직전에 게이트 외곽에서 사행하는 악벽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펜스 붙여 주행 안정화를 위한 훈련을 거듭했고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1번 피닉스 울프까지. 자, 어느 정도 압축은 되는 편성입니다. 직전에 함께 뛰었던 전력. 3번 이스트 캐남, 6번 울트라 펀치. 일단 2두의 마필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말씀드린 도전권들 또 신마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두의 마필이 일단 눈에 띄는데 최근에 전개 미스 혹은 컨디션 저하로 아쉬움을 안겼던 말이 이번에 재서력을 다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전 가능한 전력들의 능력 편차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말이 전개가 유리하고 어떤 말이 컨디션이 좋아졌는지 지금부터 그 부분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입니다. 편성을 딱 보시면은 어느 편성에 갖다 놓아도 다들 복병마 역할 하나씩은 할 수 있을 그런 유형의 말들을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상승세 전력이라고 딱 짚어서 볼 수 있을 말은 1번 라운제임스 승급전, 그리고 외곽의 11번 헤들메 승급전에서 입상을 차지한 전력이죠. 이세 말들이 눈에 띌 뿐 나머지 말들은 컨디션의 기복을 보이면서 다소 오랫동안 부진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진의 늪을 헤어나올 수 있을 말 먼저 지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번 백두의 정상. 자, 드디어 편성 제대로 만났습니다. 백두의 정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세영 기수가 선행 1순으로다가 이 말의 결정력 부족을 끌어냈을 때만 해도 이 말은 그럼 선행마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을 여지없이 깨줬었던 김용근 기수였죠. 김용근 기수는 이 말을 추입으로 응수를 해서 입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컨디션이 좀 다소 안 좋았어요. 기수도 여러 번 바뀌었고. 지금 다시 직전 경주 빨랐던 흐름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김용근 기수의 제한장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전개든 참으로 든든하게 백두의 정상에 올라온 컨디션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1번 라운제임스, 1,300m 거리 경험이 없는 상황이고요. 11번 헤들메, 앞서는 공략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외곽으로 좀 밀려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죠. 따라서 2번 백두의 정상이 자신의 걸음을 보여주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편성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또 다른 승급전 말입니다. 외곽의 12번 승리 플러스. 이 말은 좀 늦게 성장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 6등급에서 우승 없이 승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서야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 걸음이 지금부터는 제대로 뛸 수 있겠다 싶을 만큼 동반훈련 시 초인마와 동반훈련할 때도 계속 잘 따라붙는 끈기를 보여줬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기 경쟁력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운제임스하고 헤들메가 오히려 인기를 끌어줄 편성인데 거기서 아예 백두의 정상을 과감하게 공략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 같아서 좀 좋은 성과가 있길 다시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제임스, 백두의 정상, 헤들메에서 옥석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좋아지고 있는 12번 승리 플러스는 어쨌든 조교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저희 또 참고를 해야겠네요. 근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이 외의 마필들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 오마 더 파이널로 판단을 합니다. 1,300, 거리 1,200까지는 선입 따라가면서 근성 있게 계속해서 입상을 거두었던 전력인데 직전
직전은 안쪽에 위너 스피릿이 이끌었던 페이스를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그 무리의 여파가 좀 패출혈로 좀 이어졌던 것이 페인의 원인으로 판단을 해요. 좀 주기를 길게 잡으면서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재검과 훈련도 정상적으로 받아내면서 회복도 많이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차피 라운지 깁스하고 헤들매도 전개적 불리함이 있다고 평가를 한다면 오히려 차분하게 선임 나설 수 있는 더 파이널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마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차에서 또다시 경합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더 파이널은 자기의 그 질주 습성상 계속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폐출혈이 나고 지금 훈련 시 패턴이나 뭐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이 실전에 딱 가서 다시 한번 또다시 폐출혈이 난다. 물론 폐출혈이 나면서도 입상을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말 자체가 뭐 이번 뛰고 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아끼는 전략을 쓰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빠른 흐름을 유지해서 자기가 레이스를 끌고 나가지 못한다면 더 파이널이란 말 자체의 경쟁력도 다소 밀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에 어울리지 않는다 판단했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과 김재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김재영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여기에 이제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 한 마리가 더 파이널이라고 판단을 했고 복병으로는 7번 백산 아일랜드 이 말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사실 이 말이 그동안 전개가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능력을 그동안 100분 발휘를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뭐 전개는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전개를 풀어내기 위해서 또 너무 후미권에서 곱게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냥 느츠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앞선에서 경합도 없는 경주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작전의 실패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경우에 따라서 경합이 되든 아니면 경합 없는 경주든 이 백산 아일랜드가 그동안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편성 확고한 말들이 별로 없다라는 판단인데 이 백산 아일랜드의 복병 가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병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응원을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만 응원을 할 때마다 이 말은 정확하게 4등, 5등입니다.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훈련 내용이 좋았다. 넌 이제 된다. 그렇지. 선입권에 잘 갖다 붙였다. 됐다. 싶을 때조차도 4등, 5등에 그치고 말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도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결정력 부족이 아닐까라는 의심 다시 한번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 전기가 유리하게 풀릴 수 있는 1번 라운 제임스의 선행. 최근에 이제 단거리 꾸준한 전력이 11번 헤들매. 여기에다 김재영 의원이 확신을 갖고 정확히 설명해 주신 2번 백두의 정상. 일단 3두의 입상 가능 전력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바가 되겠고요. 저도 굳이 이제 복병 전력을 찾아보자면요. 뭐 8번 승리나래 정도 있겠네요. 자, 이 말이 그래도 1300거리 단거리에서 초반 전개도 앞선에서 펼쳐내면서 입상했던 전력도 있고 물론 이 천지 굴건염 병력으로 공백 이후에 출전하고 있는데 10월 12일 날 연습 주행 시 크게 문제없는 면모를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일 뭐 컨디션 체크는 좀 해봐야겠지만 이 8번 승리 날에 김재영 의원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휴양이 길어졌고 병력 자체가 조금 무서운 심쿵하게 하는 굴건염이라는 병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훈련 내용도 나쁘지 않고 주행신도 멀쩡하게 잘 치렀다 하더라도 글쎄요. 폐출혈난 더 파이널도 지금 추천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굴건염인 승리 나래를 추천권으로 가져가기에는 나머지 건강한 말들의 회복세가 더 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저도 당연히 굴건염 걸린 말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 붙어서 이길 경주 정확한 중심권에 대한 마필에 대한 설명과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노림수 마필에 대한 정확한 이유 2번 이 백두의 정상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인기마도 있을 것이고요. 복병 전력도 있을 겁니다. 뭐 흔히 말하는 복대복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물로 찾아뵈었는데요. 이번 토요 방송 추천 경주도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를 선정했고요. 최근에 좀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역시 착승권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 자, 이번에 충분히 약편성 호기를 만난 한두의 마필이 있네요. 바로 그 말은 5번 슈퍼 플루이드입니다. 지난 7월 달에 데뷔전에서는 3, 4코너에서 예측이 되는 악벽을 보이며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는데 공백 이후에 지난 9월 1일 경주, 큰 공백은 아니었죠. 주행이 뚜렷하게 안정화되며 당시 이제 추입으로 삼착을 했고 직전 경주는 짱콩, 369 등 이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초반 전개가 다소 뒤쳐졌고 자, 후미 인코스에서 막판, 느지막한 스퍼트로 좀 아쉬운 4착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번에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초반 전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빅투아르 기수의 기용이라면은 5번 슈퍼플로이드 충분히 여기서는 이 7경주에서는 입상 한 자리 도전이 가능한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3번 MJ 로드가 직전 경주 다시금 셔 보정권 승인자고 착용하고 출전하고 있는데 직전 당시는 이 착지 불량이 났고 연마필과 추돌, 초반 전개를 원하는 위치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풀지 못했어요. 꾸준하게 밀어주며 코너에서 가속 붙여 선두권과 격차를 좁혔는데 결국은 늦추입이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발빠른 선행마가 8번 세븐즈 럭키나 12번 라운 로키 외곽에 몰려있는 선행마들 보내놓고 오히려 내선 인코스에서 수월하게 선입권 자리하기도 용이해진 가운데 3번 MJ 로드 역시 편성 호기를 만난 도전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8번 세븐즈 럭키가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마필로서 지난 9월 1일 경주 동거리 1300m 4등급 편성 선행 강공 작전에 입상을 했죠. 그런데 직전에는 편성이 워낙 강했죠. 청강성이라는 능력마 또한 청강성이 선행을 나선 그 편성에서 초반에 사력을 다해서 2선 가담했습니다만 결국은 앞선의 2마리 마필 제쳐내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죠. 그런데 이번에 이혁 기수가 계승을 하고 외곽의 12번 라운로키도 빠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안쪽에 있는 이 8번 세븐즈 럭키가 사력을 다한 선행 강공 작전이라면은 충분히 1순위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4번 올더울이 20번을 뛰면서 딱 한 번의 입상 전력밖에 없는 기복형 마필이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착승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 또한 순간 스피드 부족으로 흠이 쳐졌습니다만 최근 계속해서 막판 끝걸음의 여력을 뚜렷하게 남기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선두권이 몰락시오 4번 어울더울은 분명 막판에 한 발 더 쏘줄 수 있는 추입형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그야말로 약편성 호기를 만났습니다. 기수와의 호흡도 좋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5번 슈퍼 플루이드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 중에서 정확하게 전개유리마, 의지 강한 마필,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슈퍼플레이드는 상당히 좀 아픔이 있는 마필인데 공백전 김기배 기수가 이제 기승했었을 때 최대 노림수로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그 추진이 좀 아쉬웠었죠. 직전에 편성이 맞지 않았고 빅토르 기수가 이 정도 편성이라면 역시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함께하고 싶고요. MJ 로드는 이제 모래마저도 잘 떼주는 선입권의 모습이고 8번 세븐즈 럭키 어울돌까지도 함께 맥락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주 최대 복병으로 이 마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함께 고민해보죠. 9번마 요리조리란 마필이에요. 기본 주폭은 상당히 좋습니다. 공백전 자체에서도 또 19조 자체에서도 의지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8월 달의 경주는 이 코스에서 흐름을 좀 전개를 풀어내지를 못했고 직전에 생각보다 흐름이 빨랐었죠. 힘도 갖췄고 추임력도 좋아서 레이스 흐름이 사실상 최근에 뛰었던 편성 중에 가장 약해진 이번 편성이라면 복병의 가치로서 충분히 저는 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는데 이 마필 그만 요리조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그 경주였죠. 10월 7일 날 요리조리 당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위치 선점, 자리 선점 또한 초반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부족한 면모.
좀 자리를 잘 잡고 레이스를 풀어나갔으면 좋을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끝걸음에 열을 남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앞선이 약한 편성에서 충분히 일격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자, 이번 편성에서는 선두 선입권에서 버텨낼 마필 또한 직선에서의 한 발 결정력이 월등한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4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9번 요리조리는 차후에 앞선이 약한 편성, 좀 더 늘어난 거리에서 노림수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 복병 한 마리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6번 킹 제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스피드 좋은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이 되는데 3월 달부터 좀 왼쪽 다리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지금 주기가 매우 길어졌는데 휴양을 다녀온 게 아니고 치료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또 훈련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5월 달부터 사실 8월 달에 잠깐 쉰 걸 빼고는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꾸준히 훈련해서 다졌고 치료도 완치됐고 굉장히 훈련 상태 좋은 모습입니다. 이번 편성상 6번 킹제논이 본래의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면 제가 판단할 땐 가능한 훈련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선행 나설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6번 킹제논이 선행 나서서 버틸 기습 선행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거의 한 7, 8개월 만에 실전 복귀 전 치루죠. 파행,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발굽질병 등으로 공백이 있었단 말인데 딱 한 번의 입상으로 1월 달에 편하게 선행을 기습적으로 나가서 버텨낸 전력입니다. 일단 선행을 나설 수 있는가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 8번 세븐즈러키나 12번 라운로키가 월등하게 승마 스피드가 앞서 있다라는 부분에서 선행 강공 작전은 좀 어렵다 싶고요. 또한 공백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잘 들었고 저 역시 응원을 합니다. 다만 자꾸 12번 라운로키 선행 나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8번 이 세븐즈 럭키 때문에 약간 좀 편한 선행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외곽을 돌아서라도 12번 라운로키가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순발력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편성 자체가 세븐즈 럭키가 제가 추천드렸었을 당시에 직직전 경주에서 아주 당차게 선행을 나가주기는 했습니다만 본디 선입권에 따라가는 것이 끝걸음을 살리기는 좀 더 수월한 유형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선행마라고 부를 수 있는 말은 12번 라운로키 온리 원입니다. 6월 24일 날 거세를 단행을 하고 이제 적응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직전 경주에 선행 트라이를 한번 해봤죠. 이런 유형의 말들이 이번에 선행 딱 대차게 쫙 나서 주면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는데 언급만 해주시고 자꾸 추천을 안 하시려고 하셔서 좀 저는 아쉬운데요. 네, 당연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이제 잠복고한 절제술 거세를 했죠. 직전에 자 당시 이제 선행 아닌 조건에서 이제 주먹도끼 보내놓고 2선 외곽에서 이제 코너에서 경합성 레이스 펼치며 4차까지 했습니다. 자, 과연 이제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직전에 제법 잘 뛴 모습을 보고 차후에 좀 노림수를 둬야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게이트가 좀 안쪽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외곽 게이트.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요. 이 8번 세븐즈 럭키가 선행을 나서고 이 12번 라운 로키가 직전처럼 외선에서 무리 없이 이 선에서 응수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5번 슈퍼플루이드의 후착 도전으로 복병 전력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편성호기 전개 찬스, 철도궁합 호흡의 빅토르 한 장의 5번 슈퍼플루이드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정확히 압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단거리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전력들도 상당수 있고 승급전의 상승세의 마필도 또한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로 또 불안한 기마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들 상당수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본래의 능력 발휘가 가능한 편성 만난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 믿고 강조드릴 수 있는 중심마 4번 라운 프라이머입니다.
확고한 선행형 질주 습성을 가진 말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빠른 말 많은 편성에서 게이트까지 좋지 않아서 자리를 못 잡고 고전했습니다. 8월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꼬였고 직전 경주는 초반에 충돌하면서 출발을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안쪽의 빠른 말은 이번 제란 정도를 제외하면 없고 또 외곽 쪽에서는 사실 4번 라운 프라이머를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는 초반 스피드를 가진 말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컨디션 양호한 만큼 선행 나설 가능성 매우 높고 선행 나선다면 1,300m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말은 이번 제란입니다. 최근 분명히 회복된 컨디션, 이것을 바탕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착순권 성적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경주는 인코스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가능성 매우 높은 편성을 만났습니다. 전개 이점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한 6번 베스트 캠프도 도전이 가능한데 이 말은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말입니다. 따라가면서 힘을 안배하고 결승주로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는 그런 전개를 지금 해내고 있고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경합이 심할 가능성 높습니다. 차분한 선입 전개 후에 직선에서 역전 노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7번 한일강자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이 말은 사실 이번 편성 상대가 강해졌고 앞선에서 이제 경합할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 말이 매력적인 것은 꼭 앞선 전개만을 꼭 고집하지는 않는다. 선취입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작전의 유용성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선행 편선을 만났고 컨디션 양호해서 능력 발휘 가능한 4번 라운 프라이머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 역시도 응원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라운 프라이머가 타이밍을 만났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바인데 이 부분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0번 주먹도끼인데요. 이 주먹도끼가 지금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다소 높아져 있다는 부분은 한 가지 아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이 말은 계속해서 말의 컨디션은 훈련시 컨디션은 너무너무 좋았었던 말인데 저기만장을 만나지 못해서 성적이 좀 주춤주춤했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마방에서도 계속 뛰고 나서 성적이 안 좋으면 마체 검사를 받고 했었던 상황인데 직전 경주 드디어 김정준 기수가 이 말의 결정력을 회복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흡이 잘 맞는 입마 호흡이 잘 맞는 김정준과 주먹도끼 외곽으로 밀렸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10번 주먹도끼가 만약에 라운 프라이머와 함께 선두권에 가세한다. 재밌게 보지 않으시렵니까? 네, 4번 라운 프라이머가 선행을 나설 경우에 10번 주먹도끼가 사실 경주력은 분명히 충분히 훌륭한 말인데 이제 문제는 선행 전개를 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월 9일 같은 경우에는 3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선행을 못 나가고 하지만 선행마 뒤에서 최적 전개를 펼쳤지만 어쨌든 선행을 나섰을 때에 비하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고 이번 경주는 4번 라운 프라이머가 선행 나선다고 봤을 때 4번과 10번 사이에서 전개의 변수를 가져다 줄 말이 한두 마리, 두세 마리 정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럴 경우에 10번 주먹도끼가 과연 9월 9일처럼 또 최적 선입전개를 또 해낼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안쪽에 선입전개를 또 노리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주먹도끼의 경주력은 인정하지만 이번 경주 전개가 매우 불리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 역시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도죠. 개인적으로는 라운 프라이머도 좋지만 한일 강자가 오히려 레이스를 선행을 나가버린다라면 오히려 아니면 뭐 이 선에서 압박하며 간다라면 라운 프라이머를 아예 죽여버릴까 봐 좀 걱정이 돼서 전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를 했는데 좀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최성진 의원이 좋아하는 마필이 9번 만복한 아니었던가요? 뭐 나올 때마다 이제 공백이후 좋게 평가를 하고 매번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만복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필은 이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9번 만복한 같은 경우가 사실 예전에 휴양 다녀오기 전에 초반 스피드, 그다음에 스피드를 바탕으로 앞선 전개를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말인데 휴양 다녀와서 그런 모습 아직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직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출발할 때 기립성으로 굉장히 늦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말 같은 경우는 앞선에서 전개만 풀어준다면
이 정도 4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번 편성을 제가 판단하는 가장 중심화로 판단하는 4번 라운 프라이머가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7번 한일강자가 가세할 경우에 9번 만복한이 전개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 말이 뒤에서 모래 맞으면서 따라가는 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번 편성까지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경주 8경주가 앞선에서 결판이 날까요? 이 4번 라운 프라이머는 직전에 어쩔 수가 없었죠. 강촌해벌, 쾌한 예봉산, 워낙에 도주성 선행마들이 질비했던 편성에서는 선행 못 받고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는 7번 한일강자, 10번 주목도끼보다는 코스 안쪽이고 월등한 순발력을 갖추고 있어 선행 강공 작전에 주요할 듯합니다. 10번 주목도끼는 선행안이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단거리는 출중한 경쟁력을 보이게 높아진 부담 중량의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이 부중을 겪어내야지, 이겨내야지 상위 등급, 3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기에 그 의지 자체는 우리가 좀 평가를 해봐야겠고요. 안쪽에 1번 스페셜 위너가 있습니다. 지난 8월 경주였죠. 그때는 3, 4코너에서 외측 사행 악벽을 보이긴 했는데 자, 직전 경주 게이트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외선에서 진입 적극적인 선입점, 종반 월등한 결정력을 보이며 최단 1200거리를 자,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우승했던 전력인데 이번에 1번 게이트 코스 이점도 있고 2km 감량 늘어난 1300거리입니다. 그렇다면 경주 여건에 있어서는 1번 스페셜 위너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자, 최성진 의원 1번 스페셜 위너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직전 경주력 참 좋았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승급전에 상대가 강해졌고 이 말 같은 경우는 모래에 대한 예민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말이고 그래서 외곽 전개를 선호하는 말이고 직전 경주도 외곽 전개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1번 게이트가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안쪽에 있는 만약 1번 스페셜 위너가 선행을 나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선행 나설 가능성이 제가 판단할 땐 매우 낮다. 결국 안쪽에 갇혀서 모래 맞을 경우에 굉장히 불리해지는 그런 유형의 말로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전개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박병림 기수가 알잖아요. 그 안쪽에서 모래 맞추고 전개할까요? 전 보기에 외측으로 빼내서 모래 안 맞고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기승 기수와의 좋은 호흡 또한 기수가 정확히 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유연한 전개, 모래 안 맞고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결국엔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모래에 예민한 말이 최적 전개를 펼치는 방법은 선행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설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고 그럴 경우에 결국 기수가 그 부분을 알아서 외곽으로 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전개가 굉장히 쉽지 않은 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강해진 상대에 유리하지 않은 전개 여건을 가진 1번 스페셜 위너는 이번 경주가 검증의 무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직전에 워낙에 빠른 선행맛 때문에 원래 전개가 꼬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선행을 나설 수 있고 능력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4번 라운 프라이머를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자, 부단한 인기마 미리 설명을 해주셨고 되는 도전 능력마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9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700m 충분히 도전을 했던 또한 검증을 받았던 말들도 여럿 있고 찬바람 불면서 뚜렷하게 이 컨디션의 변화가 포착되는 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말이 5번 캡틴 파워입니다. 과거 선행 강공작전 1700m로 우승했던 전력이 있는데 지난 여름 좀 부진했지만 직전 10월 21일 경주 1700거리 당시 초반에 김동수 기수가 밀어 선행을 받았습니다만 뒷직선에서 패스트 패션이란 말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고 선입응수를 했죠. 막판 직선에서 최선 역주를 펼쳤습니다만 당시 후미에서 올라왔던 이두의 마필에게 역습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전에도요, 이제 편하게 선행을 받아냈고 선두 강타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가능했던 전력으로 평가를 하는데 자, 이번 경주 외측의 7번 가나도라 정도가 초반 빠른 선행마로 보이지만 역시 5번 캡틴 파워가 직전에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 월등한 능력을 보여준다면 단독 선행을 받아낼 수 있겠고 1700거리 가장 유리한 선행주도 레이스로 직전에 3차기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바로 5번 캡틴 파워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번 스트롱맨이 자, 1300m와 1400m 연전 연투로 이어가다가 직전 경주 1300거리
일단 상대도 강했고 불량주로 컨디션에 청강성, 플라잉보스 앞선에서 그냥 결판 나버린 경주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직전 당시는 또 최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아쉬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리 못 잡고 흠이 외곽 들었죠.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습니다. 미러 선입도 가능하고 이번 스트롱맨 늘어난 거리 1700m 첫 도전이지만 충분히 기대치가 높은 말이에요. 2번 스트롱맨 강조드리고요. 8번 수성 챔프가 작년도 9월, 10월 달에는 선입감 끈끈한 전력으로 1700m를 연투했던 이 동거리 출중한 능력을 보였단 말입니다. 한동안 좀 부진했고 그런 가운데 4등급으로 강급이 됐죠. 최근에 두 차례 경주 강급 이후에도 이 착승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직전에는 광야 불교 등이 이끄는 선두 하이페이스, 후미 인코스의 힘한 배, 직선에서 최선 역주했습니다만 앞선의 마필을 제쳐내지 못했습니다. 스포트 타이밍만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6, 8번 수성 챔프는 계속해서 끝걸음의 여력이 좋았고요.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은 4등급 강급 이후 세 번째 경주 이번에 도전이 가능한 8번 수성 챔프가 되겠습니다. 9번 대천 에이스가 직전에는 안쪽에 갇혀 전개 원하는 레이스를 풀어내지 못했다라는 평가입니다. 4개월 만에 발주를 했습니다. 모래를 썩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9번 대천 에이스가 이번에 외곽 게이트 배정은 모래를 덜 맞고 외선에서 전기를 펼쳐낼 수 있는 호조건으로 보입니다.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9번 대천 에이스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서울 구경주 1700m 레이스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가장 유리한 전개죠. 5번 캡틴 파워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정리가 필요한 조건이라고 저희 역시도 판단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스트롱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적인 요소가 많아서 저는 인코스라면 1700 늘어난 거리가 이마편한테 좀 더 유리하다고 평가를 해서 높게 평가를 했고요. 캡틴 파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이기도 한데 사실상 초속 자체는 7번 가나도라가 더 빠르다고 평가를 해서 가나도라가 선행 가는 모습까지도 좀 염두를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저는 캡틴 파워도 좋지만 7번 가나도라의 선행력도 좀 관심은 필요하다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마필은 꼭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4번 키마죠. 결정력은 아쉽지만 4등급에서의 졸전 이후 5등급으로 이제 강급된 이후부터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4등급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활약을 하고 있죠. 혼합 경주 외선 마필들과 잘 뛰어줬고 직전의 경주는 너무 외선이라서 전개가 좀 불리했다라면 기본적으로 키마 같은 경우에도 선두력 자체는 매번 가능성을 보여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상대 조건에서 이번 연도 선입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4번 키마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항상 좀 애간장을 녹이는 마필로 보입니다. 될 듯 하면서도 늦추입, 초반에 서두르면 막판에 무뎌지는 6세 접어들었는데 아직 4등급입니다. 보여줄 거름은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당일 컨디션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두권, 선두 선입권의 전력도 상당히 강해 보이고요. 최근 능력 상승의 마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4번 키마는 향후 앞선이 약하고 좀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서 이 노림수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대천 에이스, 그다음에 캡틴 파워 이 두 마리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9번 대천 에이스를 가장 중심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가장 올라왔다라는 판단입니다. 기본 초반 스피드도 갖췄고 꼭 선행을 나서야지만 되는 말이 아니고 상태에 올라왔기 때문에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캡틴 파워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키마 같은 경우는 직전에 심한 외곽 전개를 했음에도 이 정도 모습이었다면 충분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3번 정동지전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을 합니다. 이 말이 사실 초반에 그렇게 힘을 몰아쓰는 스타일이 아니고 중후미에서 출발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직전 경주 출발이 좀 꼬인 게 패인이었다는 판단입니다. 큰 마신차도 아니었고 입상은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을 해낼 경우에 이 말이 직전 경주 워낙 뒤에서 추입한 늦추입이 좀 아쉬운 원인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3번 정동지전, KT 전까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7월 28일 날 1700거리 선두권 몰락시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도 맨하튼 뮤직이 하이페이스로 이끌었던 경주 결국 앞선이 무너졌죠. 그래도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없었습니다. 이후 산통과 파행 등으로 공백이 있고
자, 어찌 보면 이제 앞선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편성 구도에서 이 3번 정동주조는 노려봄직하다라고 평가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이 견고하다고 평가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이 선두 강한 전력 속에 3번 정동주전이 역습을 가하기에는 다소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민병철 MC가 지목을 해주셨던 5번 캡틴 파워의 선정 가능성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행 안 가도 되죠, 캡틴 파워. 모래만 안 맞고 바로 선행만 바로 옆에 2선에만 위치를 해준다면 더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말이 되겠고, 2번 스트롱맨과 8번 수성챔프 역시 설명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편성이 그 선행말들이 선두권 좀 견고하게 짜임새 있게 흘러갈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만 아주 빠르게 흘러갈 것 같진 않아요. 선위권에서 응수할 수 있을 말 1번 엘란, 저는 이 최대 복병으로 보고 있거든요. 1번 엘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외곽 게이트 밀리면 불리해요. 부담 중이 높아져도 불리해요. 55kg 이하의 3번 게이트 안쪽이라고 한다면 이 말의 선입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지금 빅투아르다, 이거 상당히 재밌어 보이는 말로 저는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 1번 엘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항상 이제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말이 1번 엘란인데 흥미진진한 말이에요. 뭐 선임 능력도 있고 동거리에 대해서 적응 능력 충분히 보였던 말. 조건은 좋아요. 적극적인 기승술의 소유자 빅투아르 기수. 직전 대비 3km 감량 1번 게이트. 그런데 다소 이제 주행 자세가 높은 게 흠결로 평가가 되고요. 최근에 이제 워낙에 부진한 면모 속에 어떤 실전 변화에 어떤 그 징후가 포착이 된다라면은 복병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상대가 강하고 앞선이 견고한 편성이기 때문에 1번 엘란도 이 차후의 선두권이 좀 뭐랄까 널널한 편성에서 노림수를 둘 만한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 서울 구경주는요. 자, 편성 잘 만났습니다.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최선두권 유리한 전개 펼쳐낼 5번 캡틴 파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하이라이트가 될 듯합니다. 장거리 레이스 3등급, 동거리 1,8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상당수 눈에 띄고요. 최근에 인접거리 1,700m 거리에서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인 마필들, 과연 어떤 능력을 보일지 전반적으로 입상 가능한 마필들의 능력 편차가 크지 않아 보여요. 접전 레이스 20경주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자, 10경주 정리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선 압축 그리고 직전에도 말씀드렸던 강력한 그 변화의 마필, 자신 있는 중심 속에서 믿음 드릴 경주, 오늘은 10경주인데요. 바로 3번 이겨주마죠. 직전의 경주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소개를 드렸었고 이겨주마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데뷔전 자체에서는 외측 사인기를 보이면서 주행 거북기도 보일 만큼 정말 아쉬움도 남겼던 전력인데, 마방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말 많은 변화 속에서 최근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모두 경험을 해내고 그리고 포텐을 터트리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마차가 굉장히 탄탄해요. 540kg대를 넘어서 직전은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전개는 잘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체중보다 더 불어나면서 560kg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심 걱정도 됐습니다만 충분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에서도 차분하게 레이스 조절을 해내가면서 좋은 모습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상대 약간 이번의 구도도 상태 우수한 3번 이겨주마는 어떤 전개로 다시 한번 연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착 도전권에서의 압축 중요하겠죠. 우선적으로는 바깥쪽에 있는 10번마 플라잉 미닝이 기대치보다 성장이 더뎌지고는 있지만 거세 이후에 최근에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름세 그리고 의지 보여주고 있는 이번 구도에서 관심 가진 세력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마 지상명령이 8월 달에는 무리한 무빙성 선행을 나서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본래의 취임력을 발휘하면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죠.
살아난 주퍽의 지상 명령도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 황금들파하는 복병의 가치. 직전에도 제가 추천 경주에서 이제 청담제한과 모르피스 말씀드리면서 최대 복병으로 현등급 재진입함 황금들파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쉬운 3위권이었죠. 최선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더 보여줄 거라면 남아있어요. 자, 우선적인 3도 이겨주마를 필두로 해서 최선 압축 가져가 드릴 거고요. 당일 복병의 가치까지 말씀드리면서 자신 있는 압축 속에 강력한 승리, 당연한 승리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이겨주마의 선정 가능성 저 역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이 언급이 없으신 거는 약간 의외라고 판단이 되는데 외곽에 있는 11번 적벽신화입니다. 직전 경주 사실 이겨주마한테 잡히긴 했지만 충분히 경쟁력 높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처럼 선행을 나서기가 수월한 편성을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11번 적벽신화의 선행 가능성 매우 높고 특별히 압박을 할 말도 보이지 않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선행 나간 11번 적벽신화의 경쟁력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11번 적벽신화의 언급이 없으셨던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적벽신화는 아예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직전의 경주 이겨주마하고 함께 추천드렸던 마필이 적벽신화였어요. 저도. 그리고 추천 경주를 가져가면서 당연히 최우선 마건으로 말씀드렸던 게 마필로 말씀드렸던 게 적벽신화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 경주가 재밌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박태정 기수가 선행을 나가니까 아무도 따라잡을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최적의 편한 선행입니다. 솔직히 이겨주마가 넘어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선까지 잡지를 않았었죠. 이겨주마가 만약 하나 코너에서 이마필을 씹고 나갔다라면 적벽신화 저는 입상 장담 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2번씩이나 똑같은 전개가 이뤄질 거라는 평가는 좀 하고 싶지 않았고요. 적벽신화의 스피드는 분명히 이번 경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여타의 그 틈을 깨줄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더 나아 있다는 판단이라서 당일 주로 확인이 될 때까지는 적벽신화 보류하는 마필로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케이스의 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저도 일단 4번 이겨주마와 10번 플라잉 뮤닝, 5번 지상 명령까지 이 말들의 이 짜임새는 상당히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꼭 적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저도 함께 웃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11번 적벽신화는 이해했어요. 3번 청운시대는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왜 제시를 하지 않으셨을까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말은 휴양 이후에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앞선에 전개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능력 보여줄 수 있을 말이거든요. 3번 청운시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베스트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과거의 청운 시대에는 뭐 강한 훈련을 하지 않아도 연투를 이어나갈 만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관절염의 여파 이후부터는 베스트가 올라오질 않고 무엇보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피드를 찾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1700m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하게 특징을 나타내질 못하고 있고 이번 경주가 또 부중 자체에서도 그렇게 편안하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어서 청운 시대에는 아직까지 베스트의 모습을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가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말들, 4번 이겨주마, 그리고 5번 지상 명령, 10번 플라이 뮤닝 도전에 가능해 보이는 이 구도입니다. 4번 이겨주마는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직전에 보였죠. 자, 여기에 8번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압도적인 종반 추입 능력을 갖춘 유형의 말이죠. 최근에 1700m 보다는 이번에 늘어난 1800m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고요. 이미 입상 전력도 있죠. 직전에는 1700거리 이겨주마 적벽신화 입상할 때 발치도 매끄럽지 못하고 주행 중에 탐마필이 좀 진로 방해 악재도 있었습니다. 그 악재 떨쳐내고 적정거리로 보이는 이 1800m 8번 왕의 대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왕의 대로는 이제 한마디로 많이 좀 따라가기 지쳤다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계속해서 이제 타이밍이 나오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서 함께 이끌어드리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딱 거기까지밖에 못 해주고 있어요. 흐름을 떠나서 1800에서 좀 더 뛰어졌던 모습도 모래에 대한 반응까지도 좋아졌다는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가 최병현 기수의 안장 교체는 좋지만 훈련에서의 강도 자체는 분명히 약해졌습니다. 추입을 다시 해야 되는 이번 시점에서 선의권 앞서 있는 마필들 지금 노력이고 있는 이번 상황에서 왕의 대로의 추입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10경주는요. 성장세 3세마 이제 장거리도 검증이 됐죠. 게이탄 쪽도 들어왔고 4번 이겨주마의 연투 기대치 또한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해주셨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거론드렸다시피 당일 많은 주목을 받겠지만 정확한 이유로 불안한 인기마가 존재하고 대신에 이번에 타이밍 걸린 또한 상태감 좋아진 되는 능력마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10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800m 혼합 1등급 14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발찌기가 꽉꽉 찼네요. 일반 편성의 14마리 풀게이트입니다. 1등급 중상위 전력의 마필들 대거 출전했고 직전에 캐럿컵 클래식 대상 경주 최강 편성에서 입상 실패한 말들이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타의 마필들은 어떤 도전 세력이 있는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는 11경주 1800m 1등급 경주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서력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흥미진진한데요. 일단 네임밸류 높은 말들의 선전 먼저 기대해 보면서 전개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레이스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을 말이 어쩌면 여기에 놓지 않았습니다만 8번 가을의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요. 3번 신조대엽이에요. 이 말 계속해서 이제 대상경주 출전하면서 58, 57 계속 높은 부담 중량 달고 있었고요. 꾸준히 앞선 공략했던 전력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신조대엽이 게이트 3번인데 여기서 굳이 따라간다 해도 12번 마이티싱 바로 그 뒷자리 2선이에요. 이런 점은 꼭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3번 신조대엽이 비록 58이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실질적으로 레이스 주도를 해 나갈 수 있을 말이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이티싱이 먼저 났습니다만 함께 응수를 하겠죠. 안토니오 기스의 마이티싱은 분명히 이런 전개를 합니다. 본인이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것이 힘 안배를 하기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경합을 해가면서 힘 소지를 하느니 차라리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내가 제어로 이 말에 힘 안배를 신경 쓰겠다라는 부분이었죠. 이번에 안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외곽 밀린 것보다 안장이 교체가 되었는데 과연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저도 상당히 초반에 흥미진진해요. 이 옆으로 가서 붙인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기에 7번 와일드 썬더 선입권에서 바로 12번 마이티싱이 앞을 가던 바로 뒤를 가던 7번 와일드 썬더의 위치도 바로 이 자리죠. 물론 이 말은 추입도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흐름이 빠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레이스를 바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 갖추고 있는 국산마가 되겠고요. 추입으로는 9번 반야동행이 도전합니다. 자, 3번 신조대엽. 부담 중량이 좀 다소 버겁긴 합니다만 분명히 1800m에서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전력입니다. 본인의 선행력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느냐면 계속해서 대상경주에서 청담도끼의 바로 뒤를 쫓아가죠. 청담도끼를 견제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순발력.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3번 신조대엽입니다. 비록 순위를 밀렸지만. 자, 여기에 12번 마이티싱 직전 경주는 매우 아쉬웠습니다만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3세 말이라는 부분. 7번 와일드 썬더 선행을 나가면 좀 오버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선위권에서 응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9번 반야동행 흐름이 조금만 느려져도 바로 자신의 득달 같은 추임력을 발휘할 거라는 거. 저는요 3번 신조대엽이 일반 경주에서만큼은 분명 자기의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보면서 직전 경주 아쉬웠던 12번 마이티싱의 서력전도 동시에 기대합니다. 이변이기로 한다면 7번 와일드 썬더의 끈기, 강단과 9번 반야 동행의 추입일 것이다. 까지 설명드리면서 3번 신조대엽 응원해보겠습니다. 네, 1등급 경주는 정말 네임밸류가 중요하죠. 그 네임밸류에는 그 해당 말들이, 경주마가 그동안 어떻게 뛰어왔나 커리어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3호 신조대엽은 관록의 5세마, 1등급 무대에서도 최강자 편성에서 항상 제 몫을 다 해주고 있는 말이고 12번 마이티싱은 올 시즌 과천 외산 3세마 히트 상품이죠. 당일 3번 신조대엽과 12번 마이티싱의 양강 구도로 당일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빈틈을 7번 와일드 썬더와 9번 반야동행으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성진 의원 그래도 3번 신조대엽보다는 쌩쌩한 3세마 12번 마이티싱을 좀 높게 평가하셨네요.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김정희 의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언급하신 말들의 가능성 저 역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12번 마이티싱은 이번 편성 자체가 굉장히 한 수 위의 말로 판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전개가 꼬인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능력 차이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2번 마이티싱의 우승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신조 대엽이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와일드 썬더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을의 전설은 어쨌든 3번 신조 대엽이 선행을 나서겠지만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엔 앞선에서 신조 대엽이나 가을의 전설이나 누가 버틸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가을의 전설도 전개만 풀린다면 1등급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말이니만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8번 가을의 전설 정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레이팅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주에서 앞선을 공략할 때 경주가 조건이 플러스가 2개가 되어야지 입상을 하는 유형의 말입니다. 가을의 전설. 흐름도 맞아야 된다는 뜻이고 부담 중량도 낮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편성에서 부담 중량이 낮고 흐름은 빠릅니다. 적정하게, 물론 가미가 재는 할 수 있죠. 신조 대엽 옆에 바로 붙여서 함께 죽자라는 작전이 아닌 이상은 8번 가을의 전설은 앞에 붙여도 가능성 없다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최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번 마이티싱은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요. 신조 대엽도 좋긴 하지만 높아진 부담 중량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8번 가을의 전설은 좀 생각의 의견이 다릅니다. 직전에 어찌됐든 미소왕자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이선이었었고, 이번 경주 신조대엽 옆에서 무거운 부중을 달고 있는 신조대엽이 혹시라도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서는 가을의 전설은 제가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마필이고, 체중이 많이 빠졌던 것이 회복세로 돌아오고 있는 이번 시점에서는 전개구도 자체에서는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7번 와일드 썬더 직전 1400은 흐름이 안 맞았고 2000m는 너무 무리한 선행이었기 때문에 차분한 선입은 가능하다 평가를 합니다. 여타의 마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이 마필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3번마 야호 선샤인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4두 5두를 배제하고 나서는 특별하게 경쟁력에 큰 전력은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야호 선샤인이 이제 전개에 좀 민감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강자 틈에서도 꾸준한 탄력을 쌓아왔던 모습이기도 하고, 오히려 외곽에서 전개하는 게 이 마필은 좀 더 수월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병 가치나 변화 가치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는데 13번 야호 선샤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대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전개가 상당히 까다롭죠. 경주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뛰어요. 외곽 게이트 유리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외곽 전개를 해줘야만, 모래를 안 맞고 뛰어야만 성적을 내주는 유형이라서 아직 1등급에서는 확실한 편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논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로드 투 G1 1등급 경주, 요 11경주죠. 3번 신조대엽과 12번 마이티싱의 양강 구도이고 당일 그런 흐름으로 형성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12번 마이티싱은 직전에 캐럿컵 클래식 대선 경주에서 5착을 하면서 이제는 최강 편성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고, 부산 원정 오너스컵은 2착을 했죠.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내려받은 것이 호적권으로 작용할 듯하고요. 3번 신조대엽은 이 공백 이후에 직전에 이제 캐럿컵 클래식에서 7착을 했는데 이번에 정상주기 김지영 위원 설명대로 아예 초반에 앞선을 장악해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정확하게 기수도 알기 때문에 어느 위치 포지션에서 전개를 펼쳐낼 때 정말 우승권에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본다면요. 11경주는 큰 이변은 없을 듯해요. 이 3번 신조대엽의 12번 마이티싱, 거기에 이제 도전 가능한 전력이 7번 와일드 썬더, 9번 반야동행 등이 있는데 3착만 해도 우리에게 한방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요 11경주 1등급 경주는요, 이 3번 신조대엽과 12번 마이티싱의 양강 구도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 연달아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과연 찬바람 불면서 어떤 마필이 컨디션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이번에 경주 여건이 좋아졌는지 토요일 라스트 경주는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스타켓입니다. 최근 계속된 게이트의 불운
여기에 도주성 말들과의 경합까지 굉장히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우선 내려왔고 빠른 도주성 말이 한 마리도 출전하지 않는 정말 행운의 편성을 만났습니다. 편한 선행 후에 버틸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말은 8번 매직텐입니다. 이번 경주 말씀드렸지만 빠른 말이 2번 스타켓밖에 없습니다. 이번 보내주고 차분한 선입전개라면 충분히 뒷심까지도 1400m에서는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번 예스유캔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선출입이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스타켓 보내주고 최적 선입전개까지 가능한 편성 만났기 때문에 강하게 도전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9번 스페셜 로드힐 같은 경우는 최근 확실히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예전의 경주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아쉽게 출발할 때 충돌하면서 밀린 것이 그게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판단하지만 어쨌든 가능성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도 지금 살아난 초반 스피드까지 분명히 선입권 전개로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은 편하게 선행을 나서서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이번 스타켓을 중심으로 선입권에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8번 매직텐과 5번 예스유캔, 마지막으로 9번 스페셜 로드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스타켓이 인코스에 들어와서 감량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은 선행 강공에 대한 의지가 막 철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여기에 5번 예스 유캔 직전 경주 너무 아쉬웠었죠. 저는 강력하게 응원을 했었는데도 결국 잡아내지 못했었던 부분이 좀 아쉬웠었습니다만 직전보다 편성 강도는 훨씬 약해져 있어서 도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 9번 스페셜 로드힐의 6살짜리 안말에게 굉장히 기대치가 높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3살짜리 안말 여쭤볼게요. 1번 아멘다. 직전 경주는 1700m가 좀 무리였지 않나. 아직은 그 1700을 도전하기에는 마체 완성도가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다시 적정거리 1400m 나와 있어요. 1400m라고 한다면 이 말이 추임력 발휘하기는 가장 적정하다. 흐름도 딱이다 싶은데 1번 아멘다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1번 아멘다 직전 경주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말인데 그 당시에 스페셜 로드힐도 이제 같은 경주 출전했는데 좀 아쉽게 아멘다가 좀 추입을 했지만 역부족. 하지만 전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런 구도라고 판단이 되고 앞선 선입권에서 차분한 전개 후에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번 아멘다보다 조금 더 앞선 선입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1번 아멘다 같은 경우에 가능성은 저 역시 5도에 마지막으로 배치해서 가능성만큼은 인정하지만 구도 자체가 그렇게 썩 유리한 구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크게 이견을 가질 수가 있는 편성이 아니네요. 이번 스타켓은 워낙에 끄는 게 좀 심하고 이제 그 선행의 여부가 중요한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김효준 기수가 어떻게 말을 타든지 선행을 알아서 갈 것 같습니다. 선행만 가주면 이 편성에서 압박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고 8번 매직텐은 최근 중거리에서는 선두권에서 좀 선행을 나서는 모습이 좀 민감했지만 과거 단거리에서는 자유전개를 가져갔던 전력이라서 문제 없을 것 같고 5번 예스유캔, 1번 아멘다는 전 김지영 형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마필은 추임 마필이 아니죠. 선입도 됩니다. 인코스 1400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이제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한 만큼 좀 압축에 주안점을 두면서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0거리 2번 스타켓을 선행 강공 작전에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5번 예스 유캔은 직전에 질상대한테 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1400거리 선입권에서 가장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고 1번 아멘다나 9번 스페셜 로드힐은 직전에 공이 1700거리는 적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추임마들은 1700을 싫어합니다. 이 1400거리가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길기 때문에 1번 아멘다나 9번 스페셜 로드힐의 전개 불리하지 않아요. 막판 한 발 역습을 충분히 가능한 1번 아멘다와 9번 스페셜 로드힐 재차 강조 드려보겠고요. 자, 여기서 가장 찜찜한 바리안도 있어요. 3번 오피데이입니다. 발주악벽, 주행 불량. 이런 말들이 그 부분이 교정되면 정말 놀라운 그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 늦발 했는데 9월 21일 날 역시 주행심사시 발주가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이제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일 수 있고 뒷심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마필이죠. 늦발하고도 계속 종반 걸음 보였습니다. 최성진 연요 3번 오피데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오피데이가 주행심사시 사실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행심사 당시에 불량조로였는데 정말 빅투아르 기수가 강하게 초반부터 추진을 했는데
어쨌든 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주행 심사 시에 초반에 이 적극적인 추진에도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이번 편성상 앞선 선입권에 가담할 말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초반 스피드는 여전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모레에 대한 예민성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결국 또 추입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선 경합이 없는 만큼 이번 경주까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빅토리 기수보다는 다비드 기수가 김옥성 기수만큼 초반에 정말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풀어내는 유형의 기수예요. 아무튼 3번 오피데이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12경주 라스트 경주는요. 코스 2점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2번 스타켓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1주차 토요 경마 모두 해설해 드렸습니다. 언제나 이 투자 행위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이는 경마에서도 많이 적용될 수가 있는 이론이죠. 토요 경마에서도요, 매경주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심사숙고하셔서 흔들림 없이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당일 좋은 결과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1호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